수년 전, 나는 공포 이야기를 읽는 습관을 완전히 끊었다.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노슬립이나 크리피파스타 같은 종류 말이다. 10대 후반이던 그 시절, 나는 그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다.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 다급하게 쏟아지는 서술, 글쓴이의 심장이 그대로 뛰고 있는 듯한 속도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들은 마치 친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은 이상한 일을 밤늦게 속삭여주는 것 같아. 나는 늘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불을 끈 채 그 이야기들을 들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불편함이 잠들기 전 나만의 기묘한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몇 주 전 나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졌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고 지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향수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오래된 명작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세월이 흐르며 이야기들은 조금 낡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새롭게 다가왔다. 기억 속의 일부 장면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기에 결말을 잊은 채 다시 읽는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 밴드라운드, 러시안 슬립 실험, 펜팔 같은 유명작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심지어 폐쇄된 포럼에서 누군가 블로그 스팟에 옮겨둔 오래된 스크린샷까지 발견했다. 작성자 이름도 없고 익명성 속에서 진짜처럼 느껴지던 그 시절의 공포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오래된 작품들을 다 읽자 나는 최신 글을 보기 위해 알너슬립으로 향했다.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문장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인기 게시물이나 단어수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이야기들. 대부분은 영화의 흔한 장면을 얇게 변형한 듯했고 나머지는 전혀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리듬뿐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AI가 쓴 글이 내 화면 속 최신 게시물의 로봇 같은 문장을 훑으며 예전에 좋아하던 작가들을 찾아봤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최근 글을 찾아보니 의미 없는 규칙 때문에 삭제된 게시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만약 그 규칙이 예전에도 있었다면 지금의 명작들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두고 격렬히 논쟁했는데 이제는 잘 읽었어요. 나 시리즈로 확장해보세요 같은 몸이 건조한 반응뿐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게 진짜일까를 묻지 않았다. 그게 예전에는 재미의 절반이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찾기로 했다. 메인 채널이 아니라 오래되고 관리되지 않는 구석, 폐허가 된 블로그, 이상한 소규모 포럼, 버려진 링크 모음집, 먼지가 쌓인 듯한 관리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서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 묻힌 보석 같은 글들을 발견해야. 모두 소문자만 쓰거나 워드패드에서 복사해 붙인 듯한 서툰 글이었지만 가끔씩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이 있었다. 그것들은 독자를 즐겁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털어놓기 위해 쓰인 듯한 진심이 있었다. 그 진심이야말로 내가 이 장르를 사랑하게 된 이유였다. 그리고 그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 포럼은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를 만큼 허술했다. 메인 페이지의 스킨은 오래전에 깨져 있었고 사이드바에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링크들이 잔뜩 걸려 있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눈을 붙잡는 제목 하나가 있었다. 잠을 좋아한다면 읽지 마. 제목과 달리 글은 소리 없이 담담했다. 서식도 없고 줄 간격도 제멋대로였다. 한 장의 회색 화면 위에 덩어리처럼 쌓인 문장들, 누군가가 정리하기를 포기한 채 던져놓은 보고서 같았다. 그 글은 인터넷 민담 하나를 단어 없다 말하듯 설명했다. 노란 비옷을 입은 소녀, 그녀는 네가 그녀에 대해 알게 된 순간 나타난다. 처음엔 방 한쪽 구석에 말없이 미동도 없이 후드 속으로 깊게 가라앉은 얼굴, 아니 얼굴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감춘 채 눈은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느낌만은 확실하게 남긴다.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깜빡이지도 않는다. 오직 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밤마다 조금씩 가까워진다. 너의 두려움이 그녀의 먹이이며 배가 차는 순간 그때는 끝이다. 그 문장들 사이에는 사례도 결말도 반전도 없어. 걷어낸 장식만큼이나 냉담한 어조가 오히려 진짜처럼 느껴졌다. 살아남은 사람의 기록이 없다는 대목에서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마지막 줄만 굵게 처리되어 있었다. 새벽 3시 41분 그녀가 침대 끝에 서 있다면 이미 늦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오래된 체인 메일 같잖아. 7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시계 싸구려 위협. 아무렇지 않은 척 탭을 닫았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기분 좋은 추억을 되살리려다 괜한 농담에 발목 잡힌 기분이었다. 새벽 2시 무렵 이를 닫다 말고 욕실 문 너머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딱 한 번 너무 약해서 착각일 수도 있는 녹. 칫솔 진동이 이 사이에서 윙 하고 떨렸다. 문을 잠그고 귀를 기울였다. 천장 환풍구가 삐걱대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시 욕실로 돌아오려는데 문턱에 깔린 카펫이 발바닥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젖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으로 섬유를 눌러보자 미세한 물기가 손바닥에 번져. 씻으면서 툽물일 거라고. 저녁에 비가 왔으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신발 밑창에 물을 묻혀 들어온 걸 거라고 억지로 설명을 만들었다.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왔다. 방은 조용했고 조용하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천장에 시선이 붙은 채 잠이 오지 않았다. 언제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다. 눈꺼풀 뒤에서 잔상이 끌려 내려앉고 심장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 즈음 갑자기 쿵쾅쿵쾅하고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 꿈도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몸이 마치 방금 전력 질주를 한 것처럼 요동쳤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 시계를 봤다. 3:41 AM 우연이야 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100만 명이 그 문장을 읽는다면 그중 하나는 분명 이 시간에 깰 것이다. 하필이면 내가 그 하나일 뿐. 확률의 농담. 하지만 억지로 웃으려던 입가가 금세 굳었다. 문틈 아래로 길게 번진 어둠, 아니 물기였다. 빛도 없는데 습기가 반짝였다. 나는 이불을 들치고 일어나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바닥나무가 미세하게 삐걱이며 수축했다. 문틈에 손을 대고 마른 침을 삼켰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없어야만 한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단지 익숙해진 이야기의 잔향일 뿐. 그렇게 믿고 싶었다. 문손잡이가 식은 쇠처럼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돌렸다. 문 밖은 텅 비어 있었다. 복도 끝까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발밑에 카펫만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가만히 서 있자 천천히 스며드는 냉기가 발목을 휘감았다. 그 냉기는 물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여기에 서 있었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실감에서 오는 냉기였다. 그 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불빛은 안심을 주지만 그림자도 만든다. 대신 노트북을 켰다. 검은 화면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전원을 올리자 마지막으로 닫았던 그 포럼이 그대로 떠올랐다. 잠을 좋아한다면 읽지 마.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나는 다시 스크롤을 내렸다. 문자 사이에 숨은 저주를 찾아내듯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더듬었다. 네가 그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너를 알게 된대. 문장 하나가 밤 공기보다 무거운 무게로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는 댓글을 쓰기 위해 계정을 만들었다. 이거 농담이지. 혹시 이 글 읽고 나랑 같은 일을 겪은 사람 있어? 게시 버튼을 누르고 한 번 새로 고침, 세 번째 새로 고침에서 나는 포기했다. 오래전에 죽어버린 스레드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었다. 모니터를 덮으려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구석들, 문틈, 침대 발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읽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책을 들고 있는 손등 위로 다른 시선이 들이오는 그 어색한 감각. 어둠 속에서 나는 나를 바라보는 무언가의 자리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를 고쳐 누웠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3시 41분이라는 숫자가 잔상처럼 시야 안쪽을 떠다녔다. 바닥 아래로 어딘가에서 물이 천천히 모이는 소리가 들렸다. 빗물인가 배관인가 아무렇게나 이유를 붙여보았지만 소리는 마치 바로 발치 아래에서 똑똑하고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또렷했다.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밤은 그 소리와 함께 끝났다. 아침이 올 때까지. 다음 날 출근 준비 대신 노트북을 켰다. 아침 햇빛이 창가를 스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어딘가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마치 방 안의 공기 자체가 물기 어린 안개로 채워진 것처럼. 나는 전날 댓글을 남겼던 그 스레드를 열었다. 변화는 없었다. 댓글 0, 추천 0, 조회수조차 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읽지 않은 글. 그런데 어쩐지 누군가는 읽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방 안의 소리가 사라져갔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바깥 도로의 자동차 소음, 위층에서 발을 끄는 소리, all gone. 남은 건 심장의 박동과 그 아래에서 서서히 번져오는 습기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불을 켠 채 잠들었다. 스탠드 천장등, 주방 조명까지 전부. 빛이 있으면 어쩐지 안전할 것 같았다. 하지만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있었다. 방문 옆, 카펫 위에. 노란 비옷은 여전히 후드가 올라가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물이 방바닥에 고여 있었다. 어제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녀의 발가락이 카펫의 털을 미세하게 누르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숨을 참고 눈을 부릅떴다. 한참을 그렇게 버텼다. 그러다 눈을 깜빡였을 뿐인데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젖은 발자국 모양의 어두운 얼룩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카메라를 준비했다. 휴대폰, 노트북, 웹캠, 오래된 핸디캠까지. 하지만 렌즈 너머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빈방, 깨끗한 카펫, 아무 일도 없는 영상만 남았다. 거울은 달랐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만 나타났다. 욕실에서 이를 닦다 고개를 돌리면 문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 거울 속에는 노란 형체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을 치며 시선을 거울에서 떼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거울과 반사면을 천이나 신문지로 덮었다. 낮에는 그녀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밤마다 내가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그녀는 더 가까워졌다. 이틀 뒤에는 벽장에서, 그 다음 날에는 침대 발치에.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물방울이 후드 끝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셨고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그 규칙적인 소리에 내 심장 박동이 맞춰지는 것 같아. 그 규칙적인 소리에 내 심장 박동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렸다. 눈꺼풀이 무거워져도 내가 스스로를 깨워버렸다. 마치 깊이 잠드는 순간 무언가를 허락하게 될 것만 같았다. 침대에 누우면 그녀가 어디쯤 서 있을지 머릿속에 그려졌다. 문 앞, 옷장, 아니면 바로 옆. 아파트 창문은 모두 두꺼운 합판으로 막았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방은 낮에도 저녁 같았다. 거울, 유리, 스크린, 액자. 그녀를 비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치워버렸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단지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것뿐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인터넷은 여전히 내 유일한 무기이자 함정이었다.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오래된 공포 블로그와 죽은 웹링크를 헤집었다. 2006년으로 표시된 오래된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작성자는 넉저어마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짧은 글이었다. 제목은 서사 기생충.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 속에 깃드는 기생충이다. 네가 그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녀도 너를 안다. 그녀는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 먹고 산다. 내 생각이 그녀의 형태를 완성한다. 나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말이 안 되는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했다. 그녀는 존재와 부재를 오가며 내가 떠올리는 만큼 구체적으로 변했다. 혹시 내가 기억을 지운다면 그녀도 사라질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며칠 동안 나는 방 안에서 시간 감각 없이 버텼다. 음식은 배달로만 해결했고 문을 열지 않았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 명이 집 앞까지 와서 20분 동안 노크를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숨을 죽였다. 혹시라도 문틈 너머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몇 인치씩 가까워져니 한 번도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마치 현실이 그녀를 밀어내고 또 다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바닥은 물에 젖어 판자가 들뜨고 습기가 목재를 밀어 올렸다. 썩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가 뿌리를 내린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누군가 이 저주에서 살아남았는지 방법을 찾아내길 바라며. 그러다 그 포럼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알림을 받았다. 쪽지. 보낸 사람은 숫자와 기호만 잔뜩인 계정. 프로필도 기록도 없었다. 내가 원래 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이다. 나도 너처럼 그녀를 읽고 알게 되었고 그녀도 나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었다. 나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다음 줄로 눈을 옮겼다. 쪽지는 짧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숨을 먹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네가 댓글을 남긴 시점을 보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그 이야기를 썼고 포럼 운영자가 그걸 읽었다. 그는 내가 그를 따라다니는 줄 알고 내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잘못 짚은 거다. 나를 쫓은 건 내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였다. 마지막 줄은 마치 가시처럼 뇌리에 박혔다. 그녀는 허구 그 자체라는 말. 글이 쓰이는 순간 그것을 읽는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 그녀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그 한 문장이 주는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혹시 피해 없이 끝낼 수는 없습니까?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응답도 없었다. 쪽지함은 그대로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서 오래도록 생각했다. 이번에는 공포보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더 무거웠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누군가를 대신 불러들여야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나를 가져갈 것이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변명이 교차했다. 나는 정보를 줄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이겨낼 수도 있겠지. 혹시 누군가는 이걸 끝낼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 하지만 결국 그건 죄책감을 희석시키려는 자기 위안에 불과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어디선가 물이 방바닥에 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봤다. 검은 화면에 후드가 젖은 노란 형체가 내 등 뒤에서 서 있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비쳤다. 3:41 AM. 그 시간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마우스를 쥐고 손가락을 게시 버튼 위에 올렸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쪽지는 짧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숨을 멎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커서가 깜빡였다. 그 단순한 불빛이 내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로 전멸하는 것 같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얕아졌다. 방 안의 공기가 더 이상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차갑고 무거운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폐가 서서히 조여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녀가 서 있었다. 발목 근처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냄새로는 단번에 알 수 있는 오래 고인 물의 냄새, 그리고 피부 위로 서서히 번져오는 냉기. 내 머릿속은 두 개의 목소리로 갈라져 싸웠다. 눌러. 이게 네 유일한 길이야. 멈춰. 네가 겪은 악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 손목이 굳어 있었다. 마우스를 향해 내린 손가락이 그 1cm를 줄이는데 영겁 같은 시간이 걸렸다. 그 순간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미묘하고 느린 흡기와 호기. 그것이 내 목 뒤에 머리카락을 스치는 듯 느껴졌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화면 속 검은 반사면으로 그녀를 보았다. 후드 안 짙은 그림자 속에 윤곽만 드러난 얼굴. 아니, 얼굴이라 부르기 어려운 무언가. 움직이지 않던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다. 시간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시계와 세상이 조율된 것처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손가락에 힘을 줬다. 클릭!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동시에 공기가 바뀌었다. 물소리가 멈췄다. 냄새가 사라졌다. 방 안이 비어있는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는 안도감을 주지 않았다. 그건 마치 무언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건 마치 무언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게시 버튼을 누른 후에도 화면은 잠시 그대로였다. 로드 중을 알리는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만 그 단순한 회전조차 숨이 막힐 만큼 느리게 보였다. 나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공기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몇 초 후 스레드가 새로 고침되었다. 내 글이 페이지 상단에 올라와 있었다. 거기에 내가 적은 모든 세부 사항, 그녀의 모습, 규칙, 그리고 내가 받은 쪽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이 글은 나를 떠나 다른 누군가에게 갈 것이대.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또 누군가는 지루함 속에서 클릭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방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후드 속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점점 가까워진 애 발치에 서 있는 모습까지 가슴이 죄책감으로 조여왔다. 그러나 동시에 숨이 트였다. 마치 목을 조르던 손이 풀린 듯 처음으로 깊게 들이마실 수 있었다. 그 달콤하고 따뜻한 공기가 내 폐로 스며드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반복됐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모니터는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절전 모드로 꺼졌다. 그 검은 화면에 비친 건 텅 빈 방과 내 얼굴뿐이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문득 귀 옆에서 아주 미세한 물소리가 들렸다. 뚝!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방 안이 아니라 노트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니터가 깜빡이며 켜졌다. 내가 쓴 글 아래 첫 번째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읽어버렸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짧은 문장, 세 글자 남짓의 의미 없는 듯한 말. 하지만 그것이 가진 무게는 너무나 컸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뭔가를 쓰려다 멈췄다. 농담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문장을 입력해도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울렸다. 쪽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아까 그 댓글을 단 계정이었다. 프로필은 비어 있었고 가입일자는 단 하루 전이었다. 너 덕분에 이제 알게 됐어.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감사와 서늘한 원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걸 읽기 전에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당장 전기를 끄고 빛을 켜고 거울을 가리세요. 그러나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화면에는 회색 글씨로 사용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만 떴.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온도는 그대로였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 폐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감촉이 달랐다. 더 끈적하고 더 무겁고 마치 수면 바로 아래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문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아래 카펫의 끝자락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물방울이 번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렸지만 분명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젖은 흔적 속에서 두 개의 발 모양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초점을 맞추자 물방울이 발끝에서 떨어졌다. 그 순간 시계가 3:41AM을 가리켰다. 즉 그 두 개의 젖은 발자국은 문 앞에서 한 발짝, 또 한 발짝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경첩이 삐걱대는 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발자국이 스스로 자라나듯 카펫 위에서 형체를 바꿨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발뒤꿈치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텅하는 금속성 울림이 방 안에 퍼졌다. 그 울림이 사라지기도 전에 발자국의 끝자락이 침대 옆까지 번져왔다. 물기가 닿은 부분에 카펫 섬유가 미묘하게 눌려 있었고 거기서 차가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돌아가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식으며 숨이 하얗게 나왔다. 마치 냉동고 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물기 위로 후드가 드리워진 노란 형체가 서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번쩍이는 것이 있었다. 눈이 아니었다. 물방울이 후드 속에서 안쪽으로 흘러내리며 빛을 잡아 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뒤돌아 도망쳐와 절대 시선을 떼지 마가 동시에 울렸다. 손끝이 떨리고 무릎이 저릿하게 굳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그녀의 후드가 나를 향해 기울었다. 그 기울어짐이 마치 인사를 하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환영이 아니었다. 순간 스피커에서 낮게 번지는 물소리가 들렸다. 내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내가 올린 스레드가 열려 있었다. 새로운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내 차례야.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혈관이 얼어붙는 듯했다. 마치 그 짧은 문장이 내 심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맥박을 멈추게 한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려 손을 뻗었지만 트랙패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속 커서가 스스로 움직였다. 타이핑 소리가 울렸지만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닿아 있지 않았다. 글자가 완성되자 화면이 깜박이며 완전히 꺼졌다. 노트북의 펜 소리가 멈추고 방 안은 숨이 막히는 고요에 잠겼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침대 발치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대신 천천히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다. 마치 중력이 반전된 듯 물방울이 그녀의 몸으로 스며들며 후드 속 어둠이 더 짙어졌다.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던 거리의 개념이 무너졌다. 그녀는 여전히 발치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바로 내 앞에 있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내 시야 가장자리에서 물이 방의 모서리까지 번져 벽지를 타고 천천히 기어올랐다. 방 전체가 거대한 수조처럼 변해가는 착각이 들었다. 숨이 막히자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뒤에서도 그녀의 형체가 보였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그녀의 후드 속에서 무언가가 미묘하게 웃는 듯한 곡선이 번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내가 그녀 속에 들어온 거였다. 내가 그녀 속에 들어온 거였다. 공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뱃속으로 들어오는 숨은 물속에서 마시는 것처럼 답답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방은 그대로인데 모든 사물이 낯설게 변해 있었다. 책상, 침대, 벽지까지도 마치 오래전부터 물속에 잠겨 있던 것처럼 색이 바래고 표면이 흐릿했다.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밑이 미묘하게 미끄러웠다. 고개를 숙이니 카펫이 아니라 얇은 물막이 발을 감싸고 있었다. 그 물은 방바닥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벽과 천장까지 얇게 번져 모든 표면이 액체로 덮여 있었다. 세상 전체가 투명한 막 안에 갇힌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후드 속에 얼굴을 감춘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알 수 있었다. 그 시선이 내가 아니라 내 뒤를 보고 있다는 것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번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내가 있었다. 젖은 옷차림, 창백한 얼굴, 그리고 공허하게 풀린 눈동자. 내가 아닌 나가 방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무표정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후드 속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가 멈췄다. 대신 그녀의 입가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벌어졌다. 말소리가 아니었다. 물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거품이 터지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러나 방 안의 물은 이미 코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시야가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것이 천천히 미소 짓는 모습.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것이 천천히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압박감 속에서 나는 눈을 떴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방은 건조했고 카펫도 벽지도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다. 심지어 창문 틈새로는 부드러운 아침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차갑고 종이 위에 인쇄된 사진처럼 납작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전날의 일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책상 위 노트북은 꺼져 있었고 화면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전원을 켜자 아무런 로그인 화면도 없이 바로 그 포럼에 내 글이 떴다. 조회수는 1에서 12로 늘어나 있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12명, 그들은 이미 그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숫자가 나를 살린 건지 아니면 단지 그녀의 굶주림을 나눈 것뿐인지 알 수 없었다. 마우스를 움직여 페이지를 내리자 댓글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진짜야? 이거 읽었는데 아무 일 없는데? 와, 잘 썼다. 그 어떤 댓글도 내가 원했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 방금 내 문 앞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 순간 모니터 화면이 일그러졌다. 물결이 번지는 듯한 왜곡이 화면을 타고 올라갔다. 손가락이 저절로 멈추고 내 숨소리가 이어폰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화면 속 검은 반사면에 여러 개의 후드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같은 노란 비옷, 모두 고개를 약간씩 기울이고 모두 발끝에서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시선이 화면을 넘어 나를 꿰뚫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밀치고 뒤로 물러났다. 바퀴 달린 의자가 카펫 위에서 둔탁하게 멈췄고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그러나 화면 속의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진 듯 후드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물방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손이 떨렸지만 노트북을 닫을 수가 없었다. 닫으면 그들이 화면에서 나와 방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화면 한가운데에 새로운 댓글 알림이 떴다. 이전처럼 차갑거나 습한 것이 아니라 무겁게 눌리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숨이 목에서 끊기고 심장은 점점 느려졌다. 시야가 좁아지는 와중에도 나는 모니터 옆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말이 되지 않았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햇빛은 점점 창백해졌다. 마치 누군가 창밖에 얇은 물막을 덮은 것처럼 빛이 왜곡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막 사이로 또 다른 노란 형체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방 밖 복도 끝, 그리고 그 뒤에 어둠 속까지 수십 개의 후드, 수십 쌍의 보이지 않는 눈.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방의 모든 불을 켰다. 천장등, 스탠드, 책상 위 조명. 하지만 빛은 더 이상 빛답지 않았다. 전구가 내뿜는 노란빛마저 마치 깊은 물속을 통과한 듯 탁하고 무거웠다. 그 속에서 벽과 천장은 서서히 일렁이며 형태를 잃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내가 쓴 글이 사라지고 대신 실시간으로 세 줄이 생성됐다. 타이핑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글자들이 스스로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너를 완전히 알고 있다. 너의 목소리, 너의 숨소리, 너의 두려움, 전부. 나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노트북을 껐다. 그러나 화면이 꺼지는 대신 검은 반사면 속에서 내 얼굴이 보였다. 그 뒤로는 후드가 젖어 어깨에 달라붙은 나 아닌 나가 서 있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치며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경첩이 삐걱이는 소리가 아니라 물이 밀려드는 듯한 젖은 마찰음이 들렸다. 문틈 사이로 시커먼 어둠이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손이 하나 들어왔다. 길고 마른 손가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카펫에 흡수됐다. 그 손은 문을 더 열지 않고 그대로 틀어진 채 멈춰 있었다. 마치 내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숨을 삼킨 채 시선을 내렸을 때 발치 카펫에 번진 물자국이 어느새 침대 다리까지 닿아 있었다. 그 경계선이 내 발끝을 향해 천천히 번져오고 있었다. 제 물자국의 경계선이 발끝에 닿는 순간 발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살갗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손끝까지 떨림이 번졌다. 문틈 속의 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구부러졌다. 그 동작은 마치 이리 오라는 신호처럼 보였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침대 위로 물러났다. 그 순간 침대 프레임이 끄하고 비명을 지르듯 울었다.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달아날 곳은 없었다. 창문은 합판으로 막혀있고 반사면은 모두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방 안에 있었다. 단지 내가 시선을 돌리기 전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을 뿐이었다.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다.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서 스며나오는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물이 카펫 위에 스미는 소리와 함께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만 울렸다. 내가 그녀를 불러들였어. 이제 끝이야. 시계는 3:41 AM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다. 그녀는 문 바로 뒤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노란 비옷은 물에 절어 몸에 들러붙었고 후드 안은 여전히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그림자 속에서 두 개의 희미한 반짝임이 보였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빛이 왜곡되어 반사되는 것처럼. 그녀는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 순간 방 안 전체가 그녀와 함께 움직이는 듯했다. 벽이 밀려오고 바닥이 울렁이며 공기가 물결처럼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번진 물은 이미 침대 다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냉기가 매트리스로 스며들고 있었다. 물결이 다리에 닿자 살갗이 무감각해졌다. 그 무감각은 서서히 위로 올라와 무릎 허벅지까지 잠식해 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내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이미 글 속에 있어.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내가 읽었던 이야기는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 건 내 손이 아니라 그녀였다.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심장 박동조차 들리지 않았고 숨이 내쉬어지는 감각마저 희미해졌다. 마치 세상이 정지한 듯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떼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후드 속 그 어둠은 오래 보고 있으면 스스로 안으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깊고 끝이 없는 심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들려 올라왔다. 길고 마른 손가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바닥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중력을 거슬러 위로 떠올라 내 쪽으로 흘러왔다. 그 물방울이 내 얼굴에 닿자 한순간 눈앞이 번쩍이며 시야가 뒤틀렸다. 순식간에 나는 다른 방에 서 있었다. 창문도 가구도 벽지도 전혀 낯선 것이오. 그러나 공기 속 냄새와 발밑의 차가운 물기는 똑같았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또 다른 내가 서 있었다. 축 늘어진 어깨,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손에 쥔 노트북. 그나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선명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발끝은 차가운 물에 잠겨 있었고
물이 따라오는 듯 발목까지 차올랐다. 벽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방의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었다. 문은 사라지고 창문은 물결처럼 흔들리는 액체 표면으로 변해 있었다. 노트북을 들고 있던 나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발걸음은 무음이었지만 바닥에 물결이 번져나와 내 무릎에 닿았다. 물의 온도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심장의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벽을 더듬어 도망칠 길을 찾았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건 젖은 벽지가 아니라 매끄럽고 차가운 유리 같은 표면이었다. 그 표면 속에는 내 모습이 비쳤는데 뒤에 서 있는 건 노란 비옷의 그녀였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후드 속에서 입술 곡선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내 뒤에 나가 노트북 화면을 나에게 돌려 보였다. 화면 속에는 내가 처음 읽었던 그 스레드가 떠 있었고 커서가 마지막 문장 뒤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너를 안다. 노트북 화면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숨도 쉴 틈 없이 그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간 순간 모든 감각이 무너졌다. 차가움과 무게가 동시에 몸을 덮쳤고 위아래의 구분이 사라졌다. 눈을 떴지만 앞은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고요하지 않았다. 멀리서 수백 개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심장의 박동과 맞물려 메아리쳤다. 그 속에서 노란색이 번져왔다. 처음엔 흐릿한 얼룩처럼 곧 선명한 비옷의 주름과 물에 젖은 후드로 변했다. 그녀는 물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나와 눈앞거리까지 다가와 있었다. 후드 안의 어둠 속에서는 두 개의 빛점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눈 같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글자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쪽으로 뻗어왔다. 손끝이 이마에 닿자 머릿속이 강제로 열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장면이 역순으로 재생됐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원고였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그녀의 이야기 속 한 줄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노트북 앞에 앉아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내 손이 아니 그녀의 손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듯 나는 다시 방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 위의 사람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았다. 불과 며칠 전 나의 얼굴이었으니까.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발밑에 카펫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물은 나로부터 흘러나와 천천히 침대 발치까지 번져갔다. 공기는 차갑게 식었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이 울렸다. 이제 네가 그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침대 위의 사람과 시선을 맞췄다. 그들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서 후드 속 어둠이 그들에게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시계가 3:41 AM을 가리켰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빛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물이 번져가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남았다.